조국 해방 전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자들을 초물리치고 반제반미 투쟁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전해지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으로 지금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 인민군 군인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전략 전술을 제시하시어 미제를 솟아나길의 운명에 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용도와 고미한 풍모를 다시금 절감하면서 이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작전적 구상을 목숨 바쳐 관철한 근위 부대들의 불멸의 위훈도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항일혁명투사 최충국 동지가 이끈 안동 제12보병사단의 위훈도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전쟁 시기 맹호사단으로 명성 떨친 안동 최충국 제12사단 위훈 자료입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항일혁명투사 최충국 동지입니다. 최충국 동지는 안동 방향으로 적을 추격하던 중 웅청동룡에서 심한 중상을 입고 우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최충국 동지는 군의에게 자기의 생명을 5분간만 연장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안동해방 전투에 대한 자기의 결심을 참모장에게 알려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도록 안동에서 적을 반드시 포위소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만수무강을 바란다는 이 한마디 부탁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드는 전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최충국 동지. 최충국 동지가 바친 최후의 5분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본분을 다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가 나온 수령결사옹의 5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 여옹주의로 안동 해방작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제12보병사단에 안동 제12보병사단의 칭호와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12보병사단은 군의부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쟁 시기 영감히 잘 싸운 사단 장병들의 위훈을 더욱 빛내어주고 싶으시오 너래 군의부대 자랑가에 사단의 이름을 영원토록 새겨주셨습니다. 정말 사람의 한 생에 순간에 지나지 않을 5분입니다. 그러나 최충국 동지가 바친 최후의 5분 속에는 전사의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빛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투사의 길지 않은 인생과 함께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 나가자. 함경남도에서 쿤물과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 있습니다. 더해서는 전반적인 지역들의 비 내림량과 강하천들의 수위, 제방들의 안전 상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쿤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구간들의 강하천 제방 보강 공사에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피해 받지 않은 안정된 구간들에도 수재를 도구로 주고 또 이미 있던 수재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힘을 넣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미 전에 장속을 쌌다고 하지만 좀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돛장속을 쌓아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많은 돌이 필요하다만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 조건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많은 돌을 날려다가 하천 제방들을 더 든든하고 앞으로도 그 어떤 큰 물에도 끄떡없게 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끈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리온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큰 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강하천의 위험 개소들을 모조리 찾아 바닥 정리와 제방 쌓기를 통이 크고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보다시피 이 강바닥 파내는 그 고력을 가지고
제방공사 이거 하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이번에 요 며칠 새에 내린 그 비도 요 83mm 왔는데 그 비에도 또 이 모래가 또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저 이 강바닥 파기, 이 강하천 정리는 일시적인 그 피해를 가시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중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자체의 실정에 맞게 후방 토대를 구축해놓고 여러 해 동안 후방 사업을 잘해서 덕을 보고 있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민봉사지도국 대봉음료공장에서는 거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세워놓고 많은 집짐승들을 기르면서 사철, 갖가지 남새들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닭, 돼지, 토끼가 있어 3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 과정이라는 부산물과 언슬에서는 부산물을 우리는 뿔물 등에로 인해서 사료 포장을 진행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단백사료 조건이 고려됐습니다. 우리가 뿔물 등에를 하면서부터는 단백사료를 일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닭은 어떨 때는 24시간 뒷포장을 주게 되면 알을 투어리스 날 때도 있습니다. 장마철 기간엔 토끼들이 피사가 많은데 우리 때는 토끼가 나와서 40일 만에 접종하고 다음 한 질 만에 재접종하게 되면 폭시리움병과 치료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여름철에는 병이 잘 걸리는데 발효모기로 해서 더운 모기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언더 조건에서는 저렇게 100분 강수를 설치해 놓고 이 창문들은 100%다 통풍시키게끔 해주고 저 등분이 침수하지 않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해 거주 온실에서는 한 톤만 생산하고 밭에서만 해도 올해 봄철에 한 톤 300을 생산했습니다. 여러 가지 남새를 쓰면서 봄철과 가을철에 5톤의 남새를 생산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남새는 모두 우리 종업원들이 공급받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얼을 때면 이렇게 활짝 핀 꽃들과 그다음에 두렁진 가지, 고추 이런 남새 작물을 볼 때마다 절로 마음이 숭그러지곤 합니다. 여기에 몽땅 우리들의 땀이 기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직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경업원 스스로가 너도나도 다 떨쳐놔서 휴식의 요가 시간에 자기들이 나와서 김도 매주고 꽃도 가꾸어 주고 우리가 가꾸는 이 꽃 한 송이 남새작물 하나에도 이것이 곧 공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들의 남다른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러 해째 지붕의 넓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많은 물고기와 남새를 수확해서 그 덕을 보고 있는 평천구역 위례동 주일파가수의 후방사업 경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 녹화를 한 지가 한 3년째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그룹 바꿈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 구조 변경도 좀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좀 더 효과를 얻자 하고 생각하고 구전하고 달리 과일나무를 배나무, 키나준 사과나무 그래서 한 20그루 여기서 심었습니다. 기름작물에 해바라기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우리가 온실을 건설했는데 무토양 수경 온실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으로 했을 때는 건물의 질류는 하중이 많을 수 있지만은 좀 무토양은 기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양의 공급 장치를 제작해서 도입했는데 온실에서 잎남새하고 열매남새가 같이 있는 조건에서 재배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이걸 다 해결해서 두루, 쑥갓, 토마토 이 남새들을 사철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타가수에서는 이렇게 후방 토대를 꾸준히 갖추어 놓고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과 봄철에는 여기 수경온실에서 불우한 쑥갓을 비롯한 여러 남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야외 재배장에서는 채로 우리가 한 해에 700kg 정도의 토마토를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어모스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미기와 영종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키우는데 한 해에 우리가 생산하는 물고기량은 한 1,500kg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와 남새를 사철 계단식으로 키워서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개성지방에 위치한 미용승 박연 폭포가 장마철에 들어서서 자기의 장쾌한 모습을 펼쳤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아한 절벽에서 장관을 이루고 거친 날아 떨어지는 폭포는 봄인 볼수록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둘레가 120m, 직경이 40m 정도의 멋진 고모담이 뿌듯하게 피어오르는 안개는 가슴을 시원히 적셔주고 우레처럼 토치는 폭포 소리는 심리 밖에서도 들을 수 있으리만큼 요란합니다. 높이가 37m인 박연 폭포는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기로 이름난 3대 명폭포의 하나입니다.
박윤 폭포는 아오비룡 산줄기의 송고산과 천마산 사이에 홈준한 걸작이로 흘러내리는 구슬 같은 맑은 물이 손바위에 부딪혀 돌면서 박연에 담기었다가 바위벽을 타고 떨어지면서 폭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연 폭포는 다른 폭포들보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물소리 또한 굉장하며 뽀얀 안개는 폭포 주변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하얀 비단피를 들이운 듯한 웅장한 폭포는 남쪽에 깎아지른 듯한 벼랑과 사방에 병풍처럼 둘러선 층암 절벽에 안겨 있어 그 모습이 참으로 절경입니다. 7월 15일 18시부터 16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15일 18시부터 7월 16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432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3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542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7만 1292여 명입니다. 그중에 99.98%에 해당한 477만 340여 명이 완쾌되고 0.018%에 해당한 87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BA.4와 BA.5에 이어 새로운 변이 형태인 BA.2.75와 같은 변이 비루스들이 발생하고 그 전파가 계속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각국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악성 비루스의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선 지역의 주요 강하천들과 수원지, 배수지들에서 채수한 강물과 음료수, 그리고 해당 감시 지점들에서 채집한 미세먼지, 동서해의 수산 단위들에서 생산한 수산물들에 대한 PCR 검사를 매일 정상적으로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항들과 수출입품 검사 검역소들에서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소독 공정들을 확립하고 선진적인 소독 기제들을 개발 도입하여 악성 비루스의 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 위생 방역 기관들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비롯한 각종 병원성 미생물들을 신속 정확히 검사할 수 있고 생물 안전이 철저히 담보되는 실험실을 꾸리게 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해당 지역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생물 안전 실험실들이 꾸려지는 차제로 병원성 미생물 검사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전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성원들로 검사 성원 대류를 잘 꾸리고 그들이 수준을 높이게 한 사업을 병행하여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검사 설비들과 피 속 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시약들을 국산화하여 수요에 맞게 보장하게 한 사업도 마감 단계에서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비상방역 단위들과 위생방역 기관들에서는 과학적인 방역은 과학적인 검사 수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대적인 검사 시설을 꾸리고 검사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한 사업에 힘을 놓아야 하겠습니다. 각지 치료 예방 및 위생 방역 기관들에서는
전국적인 집중 검경 검진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해서 악성 전염병과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장내성 전염병을 저기 족발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지역과 장소들의 소독 시설들을 보수, 정비, 보완하고 관리 운영을 보다 책임적으로 해서 각종 전염병의 전파 공간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종합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을 보면 위험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또 한 차례의 심각한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BA.4와 BA.5 변이 비루스들이 새로운 대유행을 몰아오면서 전염병 형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BA.4와 BA.5가 지배적인 비루스로 전파되면서 7차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의 새로운 감염 사례는 전주에 비해서 80%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BA.5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이번 주간 하루 감염자 수가 연일 새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15일 하루 동안에만도 10만 3,300여 명의 감염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 속에서는 악성 전염병의 재확산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75가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단마르크에서 BA.2.75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남조선에서도 첫 BA.2.75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1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6,705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8만 6,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북부 지역에서 14일 들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들불로 120여 헥타르의 면적이 타버리고 1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됐으며 1만여 명의 주민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최근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살고 있는 토착종의 겁둥어들이 전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이 수역에서 겁둥어들이 떼를 지어 살았으나 과도한 물고기 잡이와 바다 오염으로 지금은 겨우 3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연구사들은 겁둥어의 꼬리에 추적 장치를 부착시키고 이동 경로와 생존 과정을 세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 지역에서 흐리거나 비가 오면서 해비 침률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23%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도 낮았습니다. 특히 북부 내륙 지역에는 이 기간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서 개인날이 얼마 안 되었고 동해안 지역에서도 자주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의 해비 침률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기압골과 장마전선 그리고 이 습한 바다 공기 용량을 자주 받아서 구름이 자주 끼면서 흐린 날이 많아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상 상태는 며칠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내려서 토양 습도도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비 침률도 낮아지면 농작물들이 헛자라거나 강냉이 무늬 마른 병, 뿌리 썩은 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이러한 재해성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 생육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어제와도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이미 오늘 0시부터夜 2시까지 라손에서 53mm, 경홍에서 19mm의 비가 내린 데 이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다시 라손시와 경홍지구에서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8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소위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내륙, 함경북도, 라손시를 위주로 중부 이북 지역과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한때,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저녁 사이에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11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새벽과 오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